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써 이렇게나 많이 추가적인 추정 인원까지 합친다면 지금 200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벌써 예측이 되고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 박사님, 지금 북미 회담을 앞두고 평화 모드, 급기야 모 인사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야말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 어찌 보면 김정은의 민낯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분위기에서 70명을 처형하거나 숙청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보여주고 있는 양면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냈다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숙청을 했다는 대목입니다. 그동안 사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외화벌이에 몰두했던 적도 있고 대북 제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과정들이 있었는데 ICBM에 대한 발사 그리고 핵실험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물샐 틈 없는 국제공조가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결국은 협상 과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부족한 돈을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 되니까 본인이 가장 아끼고 측근으로 볼 수 있던 사람들조차도 비자금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외화를 가지고 있던 수단들을 다 몰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이를 몰수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수단이 결국 숙청인데 이 숙청에는 처형과 비슷한 굉장히 잔혹한 방법들도 포함이 됩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잔혹성에 대해서 태영호공사는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라 농장을 한때 시찰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새끼 자라가 죽게 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서는 길에 바로 처형하라 지시해서 그 관리자가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야, 그 사람 목숨이 자라 목숨보다도 못한.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장성택 본인의 고모부조차도 이 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많은 인민이 보는 앞에서 잔혹하게 숙청했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를 위한 평화적 메시지를 향해서 나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속내가 무엇인지 정말로 이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의 진심일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의구심이 많이 남는 상황입니다. 처형, 숙청, 이 70명 가운데는 고위급 인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외무상의 대남 담당 부상이었던 한성열까지 숙청됐다라는 내용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한성열 전 외무상 미국 담당 부상이 간첩 혐의로 수송됐다는 거예요. 아니, 외무성의 미국 담당 부상을 너 간첩이지라고 혐의를 씌워서 제거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매든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데요. 한성열이 현재 간첩 혐의를 받고 지난해 7월 이후에 완전히 지우개로 지운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다. 우리 태영호 공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성열이는 노동교화소에 수용이 됐거나 이미 처형을 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성열이 과연 누군가? 전 북한 외무상 부상, 1954년생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 2013년 북한 귀국 전까지 뉴욕 채널 담당을 했던 대표적인 미국통이다. 북한 내에서 미국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발간한 북한 임명록에서 한성열의 이름을 삭제한 것도 저희들이 현재 확인을 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에서 한성열이 매우 많이 출연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트럼프 행정부의 이 대조선 정책은 역대 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정책에 비해 볼 때도 더 악랄하고 더 허전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고 하는 거는 미국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저는요 또 한 번 좀 섬뜩한데 김주정 장관님 조성기 로마 대사의 고교생 딸을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 평양으로 끌고 갔다. 볼모 삼았다. 인질 삼았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70명을 처형 또는 숙청 거기에 한성열 미국 통까지 제거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국민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김일성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잖아요. 직계 자손들까지도 형제, 고모까지 다 손댔으니까. 그러니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눈밖에 나면 소위 아웃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여준 이 외교가에서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크게 읽혀집니다. 왜냐하면
태영호 공사나 조성길 주 이태리 대사 같은 경우 이제 딸이 못 데리고 나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소위 해외에 오랫동안 체류하고 있는 또는 체류했던 외교관들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특히 바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사상적으로 물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당신들이 외교력이 탁월해도 언제든지 제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한성열 제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성열이 진짜 간첩인지 아니면은 그냥 넌 간첩이지라고 씌워가지고 제거한 것인지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93년부터 이제 유엔 가입을 하면서 주 유엔 주재 북한 그러니까 차석 대사 공사를 하면서 한 20년간 그 북한과 미국 채널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북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미국에 있어서도 북한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통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다른 부유한 엘리트들 50명에서 70명까지 숙청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명분이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즉 이것은 뭐를 보여주냐 하면 정상국가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숙청이 있었던 나라들은 다 독재국가이거나 독재 정당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3대 세습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숙청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숙청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북한의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느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쫓아내거나 예. 죽이거나 감금하거나잖아요. 근데 그걸 누구 따라서 한다? 자기 기분 따라서 한다. 기분 따라서 한다. 그러니까 명분은 자기 걸기 나름인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국제사회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안으로는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비핵화에 대한 협상과 아울러서 인권 문제에 대한 협상도 국제사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정천 의원님. 네.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 협상대로 해야 되고, 뭐 남북관계 개선은 남북관계 개선대로 해야겠지만,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민낯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건데, 마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언제부터인가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정치권에서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국제적인 인권 범죄자의 치명적인 이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고 제대로 비핵화 협상 해도 되는 겁니까? 걱정스러워서. 북한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이중적 지위에 있다는 거는 뭐 우리의 숙명이죠. 헌법에서부터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경색된 한반도 위기 상황을 풀어내고 또 저들을 핵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대화의 장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너 그때 누구 고사총으로 죽였지? 예. 너 그때 누구 아우지 보냈지? 너 고모부 왜 죽였어? 이런 얘기만 계속 하면 그 대화가 되겠습니까? 김정은은 아마 그 이중적 지위에 가장 정말 핵심적인 사람 아닐까요? 우리 국민 그 누구도 김정은 또 그 아버지 김정일, 김일성의 그 반인권적인 그런 행태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그거는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또 간직을 하고 있대. 잊지 말자. 지금은 시급한 한반도 위기 상황 또 평화 정착을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될 때니까 지금은 이 두 가지 지위 중에 대화의 상대로서의 지위 거기에 일단은 집중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외교가 중요한 상황이니까 이미지 전문가로서 한 가지 좀 조언을 좀 해드린다면 보이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라는 것이 이제 제 모토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의심해야 되는 상대 중에 한 명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의심하자. 네, 대부분 95% 이상이 보여지는 훈련한 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맞거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는데 예. 처음부터 이제 본인이 자리를 받기 전부터 엄청난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김일성 할아버지의 이미지를 따라하기 위해서 헤어부터 복장, 박수치는 모습까지도 배웠고요. 그리고 뭐
뭐 여러 가지 사실은 해드릴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훈련받아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 숨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할 때 우리의 외교가 더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